어제 그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예. 그래서 이 혁신위가 내놓은 뭐 대의원제 뭐 축소 이거를 의결하자 했는데 이 비명들이 나서서 혁신위가 개판이더라. 혁신은커녕 분란만 일으켰다. 네, 지도부 총사퇴하라. 혁신한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명 진영에서는 당신들이 뭐 당원들의 명령에 집단 항명하느냐 이러면서 뭐 싸움만 하다 끝나버렸는데 혁신이 정말 혁신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뭐 이 싸움은 상당히 여기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네.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혁신이가 각 출발할 때 네.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가죽을 벗기고 네. 뼈를 아유, 깎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가죽을 벗기고 비명은 떼내고 네. 친명의 살을 덧붙일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러려고 한 건데.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혁신위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정확하게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소위 정치 개혁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대의원제는 당 대표 선거에서 빼고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가겠다. 그렇죠. 개딸 이것은 중심으로 가겠다는 네, 거죠. 개딸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들에게 아예 뭐 다선 의원들 이제 좀 물러나시라. 물러나라. 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네. 공천 과정에서도 다선 의원들의 점수를 상당히 낮추겠다. 40%까지도 낮추겠다. 이 두 가지 안이 네.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면 결국 비명들을 공천 물갈이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사고 친 사람들은 다 친명, 네. 철험의 초선들이죠. 초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명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공천 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뭐 12월 이전에 물러나게 된다라고 네. 하면 결국 대표 선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대표 선거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대표로 밀겠다. 이 그렇죠. 뜻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룰 그대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난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뽑힐 당시에 네. 최고위원 가운데 당원 투표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4등을 했던 것으로 아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라고 아하. 하는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뭐 10월 대란설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면 네. 결국 정청래 의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 또 이것에 이제 반대해서 뭐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 의원들의 경우는 아니 지금 왜 대표 선출 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별세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독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댓글을 보면 정말 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그러니까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어도 조문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네. 좀 경건한 마음을 네. 가지고 또 조의를 표하는 네. 게 인간된 도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것도 뭐 장삼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위 이름 있는 분들이 네. 어디인가 뭐 칼럼도 쓰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한편에 있어서는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다 보니 네. 정말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참 불행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소위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사회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 이 혐오의 발언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나고 네. 왜 미워하고 하느냐.
뭐 최근에 선생님들의 문제만 해도 교사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진상을 부리는 그렇죠. 경우 네. 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정치권이 좀 모범을 보여야 네. 아유, 네, 모범은커녕 자제하고 네. 그야말로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들을 다 그렇죠. 하고 윤리성을 지킬 때 네.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한편에서는 걱정되고 또 다른 네. 한편에서는 각성을 촉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과 옥신각신 하던 가운데에서 글을 쓴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예. 대해서 네. 결국 뭐 이 부인과 부부 싸움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네. 이것이 왜 공인도 아닌 사람에게 그런 판사의 판결이 왜 공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면 누가 공인인가요? 네.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인이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경호와 함께 여러 가지 그렇죠.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뭐 윤기준 교수님은 대통령의 아버지이지만 이분이 직접 공인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을 향해서 이런 정치적인 공격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할 수가. 그분 윤기준 교수님이 네.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네. 우리 통계학의 경제학, 기초를 세우시고. 통계 쪽에서도 네. 상당한 기여를 하셨고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분 돌아가시 사실 범죄인이 죽어도 문상할 때는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분을 갖고 이러니까 참 너무 진영으로 갈려도 네. 너무 심하게 갈려서 싸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좀 듭니다.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임시국회 동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1특검, 4국정조사를 하겠다 네. 하는데 이게 뭐 그 최수근 상병 그 수해 중에 죽은 사건을 갖고 특검까지 하겠다 그러고 뭐 양평고속도로 잼버리, 방송차, 오송 다 국정조사 하겠다는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제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생각을 네. 했을 겁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실적을 그야말로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예.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이 서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의 이제 친명과 비명이 대놓고 의총에서 갈등을 벌이는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이미 이것은 다 예상되어 왔던 것이고요. 네. 이렇게 내부의 갈등은 외부를 공격함으로써 내부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자 이런 전략이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부에서의 갈등이 더 커서 이런 것을 추진할 힘이 있겠는가? 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내부의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결국 혁신안을 내세운 게 너무나 친명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비명이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갈등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더욱더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잼버리 대회 이 파행 문제를 두고 감사원이 이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운영과 뭐 폐영 전반에 대한 이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곳에서도 내 탓이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 잼버리 대회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야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가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에 그 많은 외국의 청년들이 와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그렇죠. 그 더위에 네. 열사병에 천여 명이 들어눕게 되는 이 네. 상황.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누구도 경고음을 울리지 않았다. 네. 이게 막
닥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두 번째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 각종 기업부터 뭐 자원봉사까지 몰려들면서 네. 그 문제를 또 치유하고자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또 것이고, 대미는 또- K-팝이 장식했어요. 결국에. K-팝이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 탓이냐 싸움을 한다. 아하.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런 참. 얘기를 드릴 수가 네. 있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이 고도 성장하던 때를 지나서 이미 지난 정부에도 400조 이상의 적자가 네. 누적되어 있고요. 이미 이 씀씀이가 한번 커지면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못 줄여요. 뿐만 네. 아니라 이 국제 경제도 나쁘고 네. 특히 반도체가 나쁘고 이러면서 또 경제에서 세금도 덜 그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정부에서도 또 그러니까요. 100조를 적자가 지금 지금. 적자를 예상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교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왜 쉽지 않느냐? 노인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 부양해야 되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맞아요. 그렇죠. 이 부양은 개인도 부양을 하지만 또 국가가 재정으로 부양하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씀씀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도 성장하던 때와 달리 돈을 막 벌던 때가 아니라 아껴 써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국가 정책도 이제 완전히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왜 그렇게 그야말로 땅에 돈을 퍼부어야 하는가? 어떤 생산성도 없는 곳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니, 괜히 매립한다고 시간 다 보냈잖아요. 이것은 비단 저는 새만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4대강의 경우에도 볼을 설치한다고 돈을 쓰고 그렇죠. 그걸 해체한다고 폐체한다고 돈을 쓰고 또 다시 또 설치한다고 또 돈을 쓰게 되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해야 되는가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때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지금 또 공항을 만들겠다. 글쎄요. 처음에 공항을 만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잼버리 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들어올 수 지금은 있도록 하겠다라고 끝났는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미 끝났고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에서도 가깝고 네. 광주공항에서도 가깝고 사실 대한민국 땅덩이가 무슨 미국 땅덩이만큼 큰 곳이 아니고 그렇죠. 인천이나 김포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작정 공항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저는 새만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덕도도 그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공항이 몇 개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20개 넘지 않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셌을 때는 15개 됐는데요. 네. 그 가운데 국제공항이 8개. 아.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단 공항이 8개였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에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고 뭐. 근데 이렇게 점점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 우리가 과거와 같이 SOC 투자를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인구가 줄면서 소위 축소 사회로 간다. 네. 이 우려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이 축소 사회의 특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SOC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걸 관리 유지하는 비용을 사람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SOC도 관리 맞아요.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작정 이런 걸 자꾸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정치의 논리로서는 국회의원들이 저 이런 다리 가지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은 도움이 보여주기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예.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합의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주간 부서로 중앙부처에서는 여가부가 주간 부서였습니다. 네. 물론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이 조직위에서 네. 일어났고 조직위의 직원들의 절반은 전북에서 또 왔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잼버리를 이유로 해외 시차를 나가신 분들을 보면 네. 지금까지 알려진 분이 99분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77분이 부안과 전북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책임의 비중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중앙부처에서 여가부 직원도 뭐 3명인지 4명인지 다녀왔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3명인지 4명인지 다녀왔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잼버리를 주관했던 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그냥 외유성 시찰이네요, 네. 그냥. 아, 그래서 이 중앙부처도 정말 이제 좀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걸 좀 끝을 내는 것을 해야지 네. 계속 인사이동 1년 만에 있고 그렇죠. 떠나면 아무것도 끝이죠. 모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비효율성을 점점 커지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네. 하는 네. 생각. 그리고 맞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뭐 책임은 지겠다고 했는데 보면 말은 또 좀 달라요. 야영장,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이건 대부분 조직위가 한 것이고 초반에 참가자들이 SNS로 외부에 알려서 이렇게 커진 것이고 뭔가 또 남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아니 본인이 5년 동안 준비에 책임자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정부를 탓하고 네. 자기는 쏙 빠지고 뭐 유체 이탈입니까? 이분들 참 보면 다 남한테 책임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평창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평창과의 비교를 먼저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의 분들이 먼저 했는데요. 네. 우리는 1년도 안 됐지만 동계올림픽을 성공했다, 성공시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평창을 넘겨줄 때 95% 공정률로 넘겨줬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와중에서도 경기장도 만들고 다 이루어지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물려줄 때 37%인가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것만 해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것이 아니냐. 땅만 매립하고 끝났어요. 땅만 매립하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고요. 특히 메인센터의 경우에는 아예 계약할 때 완공이 2024년이었어요. 끝나고 완공하면 뭐 합니까? 그게? 정말 참 코미디다라는 코미디죠.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고요.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전북에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 네. 또 전북의 행정의 책임가로서 전북의 조직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관영 지사도 2022년 선거에서 들어왔고 그 이전까지는 네. 송화진 지사였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책임은 그 전 지사가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냐. 적어도 90%는 해서 줬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SNS 발달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은 네. 뭐 실언이다. 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인정하고. 자중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특히 참 기가 막혔던 게 4만 5천 명이잖아요. 예. 네. 화장실이 345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요. 127대 1이에요. 네. 화장실 하나에 120명이 쓴다? 우리 가정에서 2명이 하나? 학교 대학 그 기숙사에서 2인실의 경우에는 2명이서 화장실 하나 네. 씁니다. 그래도 서로 시간 가지고 맞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네. 학교 빨리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온다.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네. 갈등이 있는데 이걸 120명이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그렇죠. 됩니다. 아마 줄 네. 서서 한 4시간 기다려야 될 아이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그 화장실 사진이 나와 있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청결 푸세식 네. 얘기라고 하는 거.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전의 얘기인데요. 예. 그 학교의 화장실은 수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기는 양변기가 아니고 좌변기였어요. 수세식인 좌변기. 좌변기라고 그러나요? 좌변기가 양변기 네. 말고 동그란 거 말고 예, 그냥 푸세식처럼 푸세식. 생긴 네, 수세식. 네. 예.
푸세식에 비교하면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 집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화장실 가러 들르는 집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군요. 그런 데서 와. 수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을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불편하죠. 그래서 친구 예. 집에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서양 애들이 푸세식을 뭐 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의 청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정진석 네.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어떤 정치 성향 때문에 좀 네, 논란이 그럴까요? 일고 있습니다. SNS에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 성향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그 판사가 판결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정치 판결이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그냥 성향과 가치관을 드러낸 거냐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처음에 이게 논란이 된 것은 일반적인 형량과 네. 비해서 지나치게 좀 가혹하다 그렇죠. 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판사가 누구냐 네. 찾아보게 된 것이다. 6개월 실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사건 중에 하나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의 경우에 김어준 씨를 향해서 1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만은 판결은 500만 원 나왔어요. 네. 사실 이동재 기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별 크게 잘못 없는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직장도 잃고 그렇죠. 또 감옥도 가고 뭐 이런 경험들을 했던 네. 분입니다.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향해서 왜 거짓말했냐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또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털었다. 이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500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진석 의원이 쓴 것은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는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고인에 대해 이 사자 명예훼손이고 네. 공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형량이 많이 나왔다. 이 때문에 도대체 판사가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분의 뭐 고등학교 때 글, 대학교 네. 때 글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서는 고등학교 때 글, 대학 때 글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고 그것이 편견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다 임용 이제 후에도 임용 후에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때도 또 글을 썼어요. 네. 대표적으로 2022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통업을 하고 네. 4월 때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글을 쓴다든지 네. 이런 것은 자기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거는 공직자로서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대법원의 윤리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네. 이것은 만국 공통이다 이런 얘기를 네.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얼마든지 얘기할 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업 공무원의 경우에는 네. 그것은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 자금도 기부할 수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다 허용되어 있고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 성향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에게 당신 어디 지지해? 이거 물어서도 안 된다. 아하, 네. 그래서 노 에스크 노텔 팔러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결국 이 법원이 너무 정치화되고 너무 그 어떤 그 인권법 연구에 이런 뭐 사조직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 이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도 법원을 비판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다. 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형량이 작게 나온다. 네. 뭐 야당의 경우는 많이 나온다. 이 네. 얘기는 역대 정부에서 비판이 있었던 그렇죠. 것이 사실이고요. 진보나 보수나 할 거 없이고요. 또 역대 정부에서도 사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 무죄. 네.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네. 왜냐하면 좋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니까 사니까. 또 뭐 무전유죄다 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에 비판을 해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판사의 성향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거기에 따라서 네. 변호인을 어떻게 될지 고민하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 수임할 때 뭐 이 판사가 인권법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를 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김명수 체제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정치화시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원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은 적도 그러니까요. 없고요. 국회에 허위 문서를 보냈다라고 네.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법거래란 말도 네.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형량을 거래한다. 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김명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가장 큰 책임이 또 사법부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것은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무너지면 국민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